이 아이의 등을 보시오. 시장통 거지 아이가 10년 전 잃어버린 대감집 핏줄임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차가운 계절이 깊어지자 땅에서 활력이 사라졌습니다. 이름 모를 질병이 스쳐 지나가며 모두의 얼굴에 그늘을 드리웠고 식물들은 고개 숙인 채 힘없이 시들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입술이 마르고 눈빛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한편에는 고요하고 웅장하게 서 있는 저택이 있었습니다. 높이 쌓아 올린 벽돌담과 짙은 기와 지붕이 위압적인 풍채를 자랑했습니다. 누구도 쉽사리 넘볼 수 없는 견고함이었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은 엄격함과 냉철함으로 정평이 난 박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했고 세상의 고통에는 일말의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에는 미라라는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우한 어린 시절 박 여사의 자비로 이 집에 들어왔지만 늘 보이지 않는 압박감 속에 마음 한구석에선 따스함을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매서운 바람이 사나운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밤, 연약한 노인이 저택의 묵직한 문 앞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쓰러졌습니다. 미라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애원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박 여사에 대한 두려움과 저 깊은 곳에서 울리는 측은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박 여사는 곧 노인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그것을 귀찮은 방해물로 여기며 냉담하게 내쫓도록 명령했습니다. 미라가 다가가 겨우 손을 내밀었지만 박 여사는 그녀를 매몰차게 막아섰습니다. 문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노인은 미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 시선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소중한 것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일이 미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고집이 생겨났습니다. 미라는 밤늦게 몰래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서 그녀가 가진 것 중 가장 작은 목이라도 나눠주며 위로했습니다. 노인은 감사의 표시로 오래된 쇠주전자 하나를 미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냇가 물을 담아 사용할 때 사적인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주전자를 받아들고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냇가의 차가운 물을 주전자에 채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물은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았고 항상 맑고 미지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던 이 신비한 현상에 미라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 끓어오르지 않는 샘물을 저택 안의 다른 일꾼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라의 물은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차츰 일꾼들의 기색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기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삭막한 시기에 저택 안에는 알 수 없는 활기가 넘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 여사는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하인들의 얼굴빛과 부엌에서 풍기는 미묘하게 다른 기운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녀는 미라를 불러내어 은밀한 대화를 시도하며 혹시 숨겨둔 재물이 있는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박 여사의 의심은 결국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끊임없는 감시 끝에 그녀는 미라의 작은 방에서 낡은 쇠주전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주전자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맑은 물을 본 박 여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곧 끝없는 탐욕으로 변했습니다. 박 여사는 즉시 주전자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며 이를 이용해 엄청난 부와 영향력을 얻으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미라는 구속되었고 박 여사의 지휘 아래 강제로 주전자에 물을 퍼내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박 여사는 장사치들과 권세가들을 초청하여 주전자의 기적을 자랑했습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직접 보여주며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탐욕이 주전자의 한계를 넘어서려 할 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끊임없이 맑았던 물이 점차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끈적한 검은 액체로 변하더니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썩어갔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비명과 함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악취나는 검은 물이 저택 안팎으로 넘쳐 흐르며
견고했던 건물은 뼈대부터 녹아내리는 듯 비틀거렸습니다. 비옥했던 땅은 질척한 진창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폐허가 되어가는 저택의 문턱에 그 늙은 노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고요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은 박 여사에게 다가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경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이 모든 것을 어떻게 부패시키는지를. 결국 저택은 검은 물에 휩싸여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탐욕이 만들어낸 덧없는 영화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놀랍게도 미라는 갑자기 몸을 묶고 있던 족쇄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녀의 팔다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구속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허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놀랍게도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짓밟힌 영광과 좌절된 욕망의 잔해 속에서 미라는 홀로 깨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진창 속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더러운 물을 휘저으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녀의 소나기에 잡히지 않는 허망한 것들을 여전히 갈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은 미라를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몸짓은 하나의 암묵적인 축복이자 새로운 길을 선택할 기회였습니다. 미라는 주저앉은 박 여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평범해진 쇠주전자를 들고 저택의 잔해를 벗어나 미지의 길로 나섰습니다. 미라는 황폐해진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작지만 한적한 자연센터 옆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쇠주전자를 사용하여 샘물을 길었습니다. 예전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적은 없었지만 그 물은 항상 맑고 상쾌하여 마시는 이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차츰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샘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지만 곧 사람들은 미라가 떠주는 물이 몸과 마음에 작은 위로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샘물할머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노년의 지혜를 가진 이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박 여사의 이야기는 이제 어리석은 탐욕에 대한 경고로만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망가져 갔는지, 그 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저마다의 입으로 덧붙여졌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평온하게 샘터에 앉아 사람들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미라가 느티나무 아래 앉아 고요히 물을 마실 때 길끝에 한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너무나 평범한 차림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변함없이 맑았습니다. 미라는 고요히 그에게 다가가 쇠주전자에 물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물을 받는 대신 미라의 손을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그릇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건네는 마음속에 깃드는 법이라고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노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미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데 있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등을 보시오. 시장통 거지 아이가 10년 전 잃어버린 대감집 핏줄임을.